955번입니다. 다함수 fx가 다음 식을 만족시킬 때, 그러면 이 식은요, 여러분들 항등식이에요. f에다가 f를 합성한 함수가 우변에 있다는 거죠. 그럴 때 f1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대입하고 싶고 미분하고 싶어야 되겠죠. 근데 대입을 할 때는 x 0을 대입하죠. 0을 대입하면 우변은 얼마가 됩니까? 모두 다 0이 되고 5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좌변에 x자리에 0을 대입하면 f의 f0이 얼마다? 바로 5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분을 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미분을 한다고 가정하면 이 좌변이 바로 무엇이 된다? 합성함수 미분법이 됩니다. 그럼 사실 그 내용은 미적분 1이 아니고 미적분 2거든요. 물론 우리는 선생님이 합성함수 미분법에 대한 조금 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요 알맹이에 대해서 미분한다고 했죠. 그죠? 그럼 사실 요 알맹이에 대해서 미분하면요. F 알맹이를 미분하면 F 프라임 알맹이가 되겠죠. 알맹이가 되는데 그 알맹이를 다시 한번 미분해서 곱해줘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우변은요. 미분하면 그대로 들어가니까 fx가 되고 이쪽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15가 됩니다. 이렇게 한번 x꼴 0을 대입하고 우리가 양변을 미분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f1을 찾기는 조금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미적분 원에서는 이렇게 이 합성함수 꼴로 나왔기 때문에 양변을 미분해서 푸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강력한 힌트가 있습니다. 바로 다항함수라는 힌트가 있어요. 물론 다항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F1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면 이 문제는 바로 뭐냐면 이 다항함수가 몇 차 함수인지 함수 추론을 해달라 이런 문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치를 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눈치를 못 채고 그냥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나왔다고 해서 미분하고 싶은 마음, 대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이렇게 표현해봤자 다른 어떤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렇게 다함수가 나오면요, 우리가 그냥 다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F1을 그냥 구할 때도 있지만, 이처럼 뭔가 잘 안 될 때는 얘가 몇 차 함수인지 함수 추론하는 것부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fx를 n차 함수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fx를 n차 그러면 ax의 n제곱으로 출발하겠죠. 이렇게 n차 함수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좌변은 합성이니까, 그죠? 이 x 자리에 바로 무엇이 들어온다? fx가 되죠. 그러면 좌변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최고차항의 차수를 찾기 때문에 굳이 이 아래에 있는 항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겠나요? 따라서 이 x 자리에 무엇이 바로 이 fx가 다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우리가 a의 x n제곱으로 출발해서 이 항이 다 들어온 거죠. 그거의 n제곱이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러면 최고차항은 이 AX의 N제곱을 N제곱 한 거에서 바로 무엇이 된다? 결정이 나겠죠? 그러면 A도 N제곱을 하고 X도 N제곱을 해야 되죠. 그러면 X의 N제곱에 바로 뭐다? N제곱이니까 바로 지수끼리 연결되어 있으면 곱해버리면 되죠. 따라서 n 곱하기 n이기 때문에 2n이 아니라 n제곱입니다. n제곱. 아시겠나요? 그리고 앞에 또 a를 곱해줘야 되죠. 그러면 a는 상수니까 a만 곱해버리면 요 개수가 a의 n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서 좌변은 바로 몇 차 함수가 된다? 바로 n제곱차가 된다. 좌변은 n제곱차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변도 몇 차 함수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우변은 여기에 바로 n차가 들어오죠. n차. n차를 적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n 플러스 1차가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우변은 n 플러스 1차가 되겠습니다. 물론 n이 1이라면 2가 되어서 2차와 우리가 동량 처리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일단은 n 플러스 1차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그러면 좌변과 우변은 차수가 똑같아야 되니까 n제곱이라는 좌변의 차수와 우변의 차수 n 플러스 1이 같아야 되죠. 근데 얘는요, 이항하면 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이꼴 0이 되어서 얘를 만족해주는 n은 차수니까 무엇이죠? 실수, 그것도 자연수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얘는 인수분해 안 되죠. 그런데 근의 공식을 이용하지 말고 판별식만 체크해봐도 자, b의 제곱이 1이고요. 마이너스 4ac 하면 뭐가 됩니까? 플러스 4가 되니까 바로 양수니까 n은 실수값 두 개는 나와요. 실수값 두 개는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자연수 값은 나온다 안 나온다? 자연수 값은 나오지 않습니다. 저 n이 이 1이 되어버리면 여기는 1이고 2가 되어서 만족하지 않죠. 2가 대입해도 더 이상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자연수 n을 만족해주는 바로 값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그러면 선생님 다항 함수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 n을 여기에 2차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2차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2차 이상이라고 생각을 만약에 했다면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절대로 2보다 큰 쪽에서는 만날 수, 건이 존재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n 플러스 1보다는 n 제곱이 훨씬 빨리 커지니까 절대로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값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무엇이 될 수밖에 없다?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바로 1차 이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생님 1차 이하가 되면 여기도 만족하지 않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에 n이 1차가 되어버리면 여기가 2차가 되어버리죠. 우변이 2차가 되어버리면 이 2x 제곱과 뭐 하면 되겠다? 없어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 걸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fx를 우리는 무엇으로 두면 되겠다? 바로 1차 이하, 즉 ax 플러스 b라고 두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a가 0이라서 상수 함수가 되어도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2차 이상에서는 절대로 우리가 좌변과 우변을 만족시켜 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fx가 1차 이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냈기 때문에 좌변과 우변은 같다는 항등식으로 좌변도 정리해보고 우변도 정리해서 계수 비교를 해서 a와 b를 찾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좌변은 f의 fx죠. 자, 그러면 x 자리에 fx를 대입하면 되니까 자, x 자리에 ax 플러스 b를 대입하는 거죠. 자, 그러면 a 제곱 x 플러스 ab 플러스 b라는 바로 1차식이 나오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변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변은 0에서 x까지의 ftdt니까 ft를 at 플러스 b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리고 dt에다가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15x 플러스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t 플러스 b의 한 부정적분은 어떻게 되죠? 2분의 at 제곱 플러스 bt가 되겠죠. 여기에 윗끝 x 대입한 거여서 아래끝 0 대입한 걸 빼주면 되고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15x 플러스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요. 자, x 대입하면 2분의 ax 제곱 그리고 bx가 되고요. 0을 대입하면 0이 되겠죠. 여기에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15x 플러스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좌변과 우변을 모두 다 표현했으니까 좌변은 a제곱 x 플러스 ab 플러스 b가 되고 우변은 2분의 ax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15x 플러스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좌변과 우변은 같아야 되겠죠? 항등식이니까. 그런데 여기 x제곱의 계수가 있는데 여기는 잘 봐야 돼요. 여기는 x제곱의 계수고 여기는 x입니다. 따라서 이 x제곱의 계수가 없어져야 되겠죠. 그러므로 이 x제곱의 계수는 무엇이 됩니까? 2분의 a와 여기에 마이너스 2가 있죠. 그죠? x제곱의 계수가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얘가 반드시 뭐가 줘야 된다? 0이 돼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차 항은 보니까 여기에 b 플러스 15가 있네요. 그죠? 여기 bx가 있고 15x가 있죠. 그죠? 그러면 잠깐만요. 여기가 bx 맞죠? 그리고 15x 맞죠? 그죠? 그러면 b 플러스 15x가 되는데 요게 바로 a제곱. 여기 1차항의 개수는 a제곱이고 a제곱이 b 플러스 15가 되면 되고요. 그리고 상수항은 여기 좌변에는 AB 플러스 B가 되고요. 우변은 상수항이 누가 된다? 5뿐이네요. 그죠? 자, 여기서 우리는 A와 B를 간단하게 찾을 수가 있겠죠. 여기서 2분의 A가 2가 되니까 바로 A 값은 얼마 된다? 4가 되고요. A가 4면 16은 B 플러스 5가, 15가 되니까 B는 바로 1이네요. 그럼 확인해 볼까요? A와 B를 곱하면 4가 되고요. B가 1이니까 5가 되네요. 그죠? 아, 따라서 A는 4, B는 1인 바로 fx가 함수 추론이 끝났네요. 바로 4x 플러스 1이라는 fx는 1차 함수였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따라서 f1의 값은 개수들의 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n이 1이라도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2x 제곱이 마이너스 2x 제곱이 있으니까 설령 여기가 2차가 나온다면 이 2차항이 소거되면 되겠죠. 그죠? 소거되면 바로 1차식이 되기 때문에 자 그렇게 처리할 수 있다. 문제는 다항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죠? 2차 이상은 안 되고 1차 이하의 다항함수만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956번입니다. 자, 최고차의 개수가 A인 2차 함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A는 1이 아니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 두 조건을 만족할 때, 자, 이 최고차의 개수의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가와 나를 해석을 하면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 이 가가 보입니까? 우리가 1학년 때 공통수학 원부터 많이 이야기했던 이야기인데, FB가 B제곱, 요 B가 그대로 여기 B제곱이 돼 있죠. 그리고 여기에 B 플러스 1이 B 플러스 1의 제곱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패턴이었습니까? B의 B의 제곱, B 플러스 1의 B 플러스 1의 제곱이죠. 그럼 각각을 한번 이항해 볼게요. 이항하면 가의 식은 FB 마이너스 B 제곱이 0이죠. 그리고 F의 B 플러스 1에 마이너스 B 플러스 1의 제곱이 0입니다. 자, F가 2차 함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이 두 개의 식을 보고 인수 정리가 떠올라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F, 이 B와 B 제곱이 b 플러스 1과 b 플러스 1의 제곱이 똑같은 형태의 방정식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fb를 x로 보세요. 그러면 여기는 x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면 x 자리에 b를 대입하면 이 위의 식이 돼버리고 x 자리에 b 플러스 1을 대입하면 이 아래 식이 돼버리죠. 그러면 이 방정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바로 무엇이다? b와 b 플러스 1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인수정리죠. 인수정리. 우리가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함수 추론할 때 교점으로 함수 추론 있잖아요. 그죠? 그 교점으로 함수 추론한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이 말을 자, 대수적으로는 인수정리 이렇게 인수정리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자, 그래프 기하학적으로 말하면요. fx 그래프와 x제곱의 그래프의 맞죠? 제가 이항했습니다. 이렇게 y 꼴 fx, y 꼴 x제곱으로 본다면 이 두 그래프의 무엇이 교점의 무슨 좌표가 x 좌표가 바로 무엇이다? b와 b 플러스 1이다. 이런 뜻입니다. 즉 x 이꼴 b에서의 함수값과 x제곱에서 x 이꼴 b의 함수값이 같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y 이꼴 fx에 x 이꼴 b 플러스 1의 함수값과 x제곱에서의 바로 x 이꼴 b 플러스 1의 함수값이 같다. 그 말은 교점의 x좌표가 바로 b와 b 플러스 1이라는 것입니다. 최고차의 계수가 1인데, a인데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이런 이차 함수가 하나 있을 때 fx라고 합시다. 이런 이차 함수가 하나 있는데 이 이차 함수와 y 꼴 x제곱 이런 이차 함수 y 꼴 x제곱에 이 교점의 x좌표가 하나는 뭐가 되고 b가 되고 하나는 b 플러스 1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x제곱을 이항했기 때문에 우리가 함수 추론을 할 때는 항상 우변을 0으로 두고 함수 추론을 해야 된다고 했죠. 즉 y 꼴 fx 마이너스 x제곱과 y 꼴 0가의 즉 x축과의 교점이 b와 b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체크하면 되잖아요. 따라서 fx 마이너스 x 제곱이라는 이 함수는 바로 어떻게 교점이 b고 b 플러스 1이니까 b라면 x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라면 x 마이너스 b 플러스 1을 갈로 쳐야 되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둘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러면 최고차항만 결정하면 됩니다. 최고차항은요, fx도 2차고 x제곱도 2차잖아요. 그런데 fx의 최고차항이 계속 a예요. 근데 a는 1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fx의 최고차항이 a가 1이라면 이 x제곱과 빼버리기 때문에 얘가 2차가 되지 않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fx의 최고차항이 계속 a가 되고 x제곱의 최고차의 계수는 1인데 그걸 빼줘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최고차의 계수는 무엇이다? a-1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물론 여기서 a는 1은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우리는 fx 추론이 끝났는 거죠. fx는 무엇이라고요? a-1에 x-b, x-b-1에다가 마이너스 x제곱이 이항하면 플러스 x제곱이 되어서 이렇게 fx를 추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를 가지고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실수 A의 최소값인데 이제 나를 이용해 보면 B에서 B 플러스 1까지의 바로 정적분 값이죠. 자, 그런데 이 B와 B 플러스 1은 두 그래프의 교점의 X 좌표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적분을 취해주면 인테그랄 b에서 b 플러스 1까지의 요 fx 앞에 부분만 적어본다면 요 a-2는 상수니까 인테그랄 앞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가 x-b, x-b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거의 dx와 인테그랄 b에서 b 플러스 1까지의 x제곱 dx 맞죠? 요게 바로 fx의 정적분이잖아요. 그게 0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뒤에 부분은 편하잖아요. 뒤에 부분은 x제곱이니까 x 세제곱이 되면서 3으로 나누어 주면 되죠. 여기에 b 플러스 1을 대입한 값에 한 값에서 b를 대입한 값을 빼주면 되고 요 앞에 부분을 여러분들이 봤을 때 A-2는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바로 실수배고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부분을 빠르게 해석을 못 해버리면 식이 엄청 길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 그래프는요, 보세요. 이 피적분 함수가 y 꼴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b, x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이라면 2차 함수죠. x절편이 b와 b 플러스 1입니다. 맞나요? 그런데 그 적분 구간이 b에서 b 플러스 1, 즉 절편과 절편 사이에 바로 정적분 값이죠. 그러면 자 최고차의 계수가 1이니까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잖아요. 그러면 y 꼴 이 이차 함수는 하나의 x절편이 b가 되고 하나의 x절편이 b 플러스 1이 되죠. 그러면 B부터 B 플러스 1의 정적분 값이니까 이 정적분 값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가 바로 무엇입니까? 2차 함수와 직선과 X축과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되죠. 그런데 넓이는 양수지만, 맞죠? 지금은 이게 넓이가 아니라 정적분 값이죠. 정적분 값. 맞죠? 그렇기 때문에 넓이로 표현해주면 안 되고 정적분 값으로 표현해줘야 되니까 6분의 공식이 떠오르죠. 자, 6분의 얼마가 됩니까?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차이니까 두 절편의 차이는 B와 B 플러스 는 한 칸 차이잖아요. 그죠? 1이 되고 곱하기 최고차항의 계수가 지금 얼마죠? 1이잖아요. 1의 절대값을 곱해주는 게 넓이죠. 그런데 넓이는 항상 양수지만 얘는 정적분 값이기 때문에 X축 아래에 있으므로 얘는 넓이는 양수지만 바로 무엇을 정적분 값은 음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1의 절대값을 곱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1의 부반대의 마이너스 1을 곱해줘야지만 요 정적분 값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요걸 여러분들이 조심히 생각해야 돼요. 넓이가 아니라는 것.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다시 앞에 실수배 얼마가 있는 거죠? A-1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정리해보면 마이너스를 곱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6분의 A-1이 이 첫 번째 이 바로 정적분 값이 되는 거고 자, 이 뒤에 부분은 플러스 자, b 플러스 1을 대입한 값에서 b를 대입한 값을 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3분의 1은 여기 앞으로 나가버리고 여기에 b 플러스 1의 세제곱에서 b의 세제곱을 빼주면 되겠죠. 그 값이 바로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럴 때 A의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분수니까 양변을 6배를 해볼까요? 6배를 해보면 여기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되죠. 6배를 하면 2배가 되면서 여기는 전결해보면 B세제곱 B세제곱은 없어지고 3 따당땅이니까 3B제곱 곱하기 1이죠. 그리고 3b에다가 1의 제곱이니까 1이 되고 1의 세제곱 1이 되게 되죠.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A와 B의 관계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 항에서 넘어가면 A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 A만 이해하면요. 얘가 6B제곱 전개해 버릴게요. 6B제곱 그리고 6B 그리고 플러스 2와 플러스 2니까 플러스 3이죠. 바로 A와 B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바로 A를 B로 표현하니까 바로 2차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A의 무슨 값, 최소값을 찾아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최소값을 찾아달라는 것은 A가 바로 누구랑 똑같으니까 6B 제곱 플러스 6B 플러스 3과 똑같으니까 맞죠? 요 B에 대한 2차 함수의 무슨 값을 구해주는 거와 똑같다? 최소값을 구해주는 거와 똑같다는 말이겠죠. 그죠? A가 얘니까 맞죠?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Y는 6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3 이렇게 해서 y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럼 2차 함수의 최소값이니까 2차 함수 그래프 그려주면 되죠. 자, 최고차기 계수가 6이니까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고 자, b에 또 다른 범위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꼭지점이 바로 최소겠네요. 그럼 꼭지점 b는 어떻게 구하죠? 마이너스 2, a가 6이고 맞죠? b가 얼마입니까? 6이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를 하면 자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무엇이 된다? 바로 최소값이 되고 그 최소값이 바로 a의 최소값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만 대입하면요. 6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은 4분의 1이죠. 그리고 6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3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약분해버리면 얘는 2분의 3이고요. 약분하면 얘가 마이너스 3이 되니까 3이 돼버리죠. 자, 따라서 B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최소값 얼마를 갖는다? 2분의 3을 갖는데 그 최소값이 바로 누구의 최소값이다? A의 최소값이 된다. 그래서 정답은 2분의 3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요 정적분 값을 구하는 데 있어서 바로 무엇을 사용하면 된다? 63 공식을 이용하자. 63 공식은 넓이 공식이지만 정적분 값을 따질 때는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넓이는 양수지만 사실 정적분 값은 음수가 되어서 마이너스만 취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가의 조건을 파악해서 fx와 x제곱과의 바로 교점의 x좌표가 b와 b 플러스 1이라는 걸 알아내야 되죠. 항상 함수 추론을 할 때는 우변을 0으로 놓았을 때 좌변 함수를 추론한다는 거. 그 우변을 0으로 나왔을 때 바로 좌변 함수하고의 교점이 바로 뭐가 된다? 이 인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957번입니다. 자, A 값과 B 값이 주어졌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공통수학 원에서 켤레 복소수가 나오면 선생님이 합과 곱을 적어놓고 출발하라고 했죠. 그것처럼 선생님이 이렇게 루트가 있을 때는 부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선생님은 보통 켤레 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항상 이렇게 켤레 수가 나오고 또는 켤레 복소수가 나오면 항상 합과 곱을 적어 놓고 출발합시다. 합은요, 루트가 사라지니까 4가 되고요. 곱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합작골이 되죠. 4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을 빼면 되니까 1이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는 합곱이 남았잖아요. 그죠? 합과 곱을 하면 우리는 제곱의 합도 구할 수 있고 차의 제곱도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쓰일지 안 쓰일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켈레 복소수나 켈레 수가 등장하면 항상 합과 곱은 일단 처리해 놓고 출발해 보자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럴 때 이 식을 성립하도록 하는 이 K, 즉
실수배한 이 K를 우리가 찾아달라고 하는데 지금 K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왠지 K를 모으고 싶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자, 함수가 지금 얘가 X죠. 얘가 P적분 함수 X고 얘는 P적분 함수 X제곱이니까 요렇게 두 개 모으고 요렇게 두 개 모으겠다는 거죠. 그럼 이항에서 결합하면 K로 묶을 수가 있겠죠. 묶어버리면 보세요. 얘가 이항하면 플러스가 될 거 아닙니까? 시작이 A고 끝이 B인데 C가 바로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죠. A에서 C로 갔다가 C에서 B로 가면서 플러스가 되죠. 그죠? 그리고 피적분 함수가 같으니까 얘는 바로 인테그랄 A에서 B까지의 x dx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되나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좌변에 있는 얘도 이항하면 플러스가 되는데요. 이번에도 보니까 A가 시작, B가 끝이고 얘가 어떻습니까? 중간 다리 역할. 피적분 함수 똑같죠? 그러면 이 우변은 무엇이 된다? 인테그랄 동일하게 A에서 B까지인데 이번엔 여기가 x제곱 dx가 됐다는 거죠. 이 두 식을 같게 만들어주는 k값을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좌변은요, k에다가 자, x는 x제곱이 되면서 한 부정적분은 2분의 x제곱이 되어서 b 넣는 값에서 a 넣는 값을 빼면 되고요. 우변은 p제분 함수가 x제곱이니까 x 세제곱을 3으로 나누어야 되죠. 이게 한 부정적분인데 여기서 b를 넣는 값에서 a를 넣는 값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 2는 나와도 되겠죠? 그럼 2분의 k가 되고요. 자, 여기는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는 3분의 1이 나와도 되죠? 그러면 여기는 b세제곱 마이너스 a세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b제곱 마이너스 a제곱과 b세제곱 마이너스 a세제곱은 무엇이 된다? 인수분해가 되죠. 그럼 여기는 자, 합차가 되고요. 자, 여기는 3자, 3자를 띄어야 되겠죠? 그럼 떼버리면 b 마이너스 a죠. 맞나요? 앞에 거 제곱, b제곱. 자, 곱해서 부반대죠? 플러스 ab. 뒤에 거 제곱이니까 플러스 a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b-a와 b-a를 뭐 할 수 있다? 없애줄 수 있나요? 함부로 없애주면 안 되죠. 우리 이렇게 약분한다는 말은 양변을 b-a로 나눈 거잖아요. 그러면 a와 b가 다르기 때문에 그죠? b-a는 0은 절대로 아니죠. b에서 a를 빼버리면 얼마가 된다? 바로 2 루트 3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0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하신 다음에 우리가 이제 K를 구하니까 양변에 B 플러스 A분의 2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이 좌변은요 2분의 K에 남는 것이 자 B 플러스 A니까 뭐 A 플러스 B라고 표현해도 되고 우변은 3분의 1에다가 남는 것이 b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a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합은 얼마예요? 벌써 여기에서 4가 나왔네요. 그대로 처리해 볼까요? 합은 우리가 보세요. 4가 되고요. 여기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여기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a 플러스 b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합과 곱을 미리 구해 놓자는 것입니다.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에다가 자, 두 배의 AB를 빼주니까 플러스 AB와 결합해버리면 마이너스 AB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 플러스 B가 4니까 4의 제곱 16에다가 AB 1을 빼면 15가 되네요. 그러면 자, 2분의 K 곱하기 4. 여기는 3분의 1 곱하기 15가 되죠. 약분해버리면 2가 되고요. 약분해버리면 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K가 바로 얼마가 된다?
5가 된다. 그러므로 K 값은 얼마가 되겠다? 2분의 5가 된다는 것을 대수적으로 처리만 하면 끝나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958번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하여 자, 도함수가 주어졌죠. 그리고 f0의 값이 1이라는 것이 주어졌습니다. 자, 이럴 때 fx의 그래프를 마이너스 2에서 2까지의 바로 무엇? 정적분 값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도함수가 절대값 두 개가 더해져 있죠. 그럼 얘는 어떻습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죠. 맞습니까? 근데 지금 0은 될 수가 없을 거예요. 따라서 A는 이 F 프라임에서 0보다 크기 때문에 항상 동함수가 양수면 원래 함수는 무엇이 된다? 바로 정가 함수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먼저 눈치를 채렸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fx는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이 fx는 미분이 가능하면 이 fx 자체는 연속 함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기본 바탕으로 알고 문제를 풀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대수적으로 풀 수도 있어요. 대수적으로 풀 수도 있지만 스님은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대수적으로 푼 것은 여러분들 해설지에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우리 항상 그래프를 시각화시키면서 그리는 게 문제를 푸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바로 무엇을, 부호를 가지고 원래 함수를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이 동함수의 그래프, 절대값 두 개의 플러스로 연결된 거 기억납니까? 우리가 공통수학 원부터 했는데 어떤 모양이다? 바게스 모양이다. 이런 모양 기억납니까? 자, 아니면 여기서 직접 절대값 그래프를 그리는 것을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절대값을 0으로 만드는 값이 누구죠? 1과 마이너스 1에 자, 이렇게 점선을 여러분들이 먼저 그려놓고요. 자, 여기가 그러면 x 이꼴 마이너스 1, 여기가 바로 x 이꼴 1이라고 가정합시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절대값이 있는 함수는요. 자, 절대값을 0으로 만드는 x값을 기준으로 벗겨 나와도 이 자체는 1차식이 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2차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직선이에요, 직선. 모든 구간이 다 직선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먼저 1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1을 대입하면 얼마 되죠?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2가 되죠. 그래서 1의 함수값이 2가 됩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어떻습니까? 똑같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니까 2가 되겠죠. 따라서 이 1일 때도 함수값이 얼마가 되고 2가 되고 마이너스 1일 때도 함수값이 2가 되니까 이 두 점을 반드시 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천상직선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과 1에서는 이 y 이꼴 2라는 함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곡선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두 함수값이 똑같기 때문에 그 연결만 해주면 된다고 공통수학 원부터 이야기를 했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1보다 큰 쪽은요, 얘도 양수, 얘도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죠. 그대로 나오면 바로 y 꼴 2x가 되네요. 상수는 없어지니까 y 꼴 2x라는 그래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가 바로 뭐가 된다? y 꼴 2x가 되겠다는 거죠. 저 1을 대입해 보세요. 1을 대입하면 y값이 2도 만족하겠죠. 그죠? y 꼴 2x로 이렇게 지금 f 프라임 x를 그리고 있죠. 이 그래프가 지금 연결된 연속함수 그래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얘도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한번 적어볼까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2x가 되고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바로 이 그래프는 y 콜 마이너스 2x다.
그러면 1보다 큰 쪽의 y꼴 2x와 기울어진 정도가 어떻다? 똑같은 형태로 나타나서 이 그래프 자체가 바로 뭐가 된다? y꼴 마이너스 2x가 되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세요. 플러스 2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 도함수는 바게스 모양 형태가 되고 최소값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2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X축이 아래 존재하고, 그죠? 그리고 이 그래프는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누가 존재하겠습니까? 0이 존재하니까 바로 이 그래프 자체가 뭐가 된다? Y축 대칭 우함수가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이해가 되나요? 이 F 프라임에서는 Y축 대칭 우함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fx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도 했지만 도함수가 우함수면 원래 함수는 기함수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랬죠. 맞죠? 왜? 적분 상수 때문에. 그래서 자, 바로 변곡점 자체가 미안합니다. 자, 이 기함수 자체로 갔을 때 보통 우리가 2차 함수를 대칭하면 3차 함수니까 그 변곡점이 바로 어디에 존재할 때 X축 위에 존재할 때 바로 기함수가 된다고 했죠. 적분상수가 0이 되니까. 자, 그러니까 f 프라임 x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부터 누구를 그리고 싶다? fx를 그리고 싶은데 fx는 자, 원점 대칭 기함수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 x 이꼴 0에 대한 0, 즉 0, 얼마에 대해서는 무엇이 돼야 된다? 바로 점대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문제를 푸는 데와는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복습 차원으로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럼 우리는 이 f 프라임 x에 무엇을 가지고 이 부호를 가지고 원래 함수에 무엇을 따져준다? 증가와 감소를 따져주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f 프라임의 부호는 모두 다 양수죠. 모두 다 양수기 때문에 fx 그래프는 증가 함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자, 기울기형 모두 다 양수죠. 여기도 양수, 여기도 양수, 양수 다 양수니까 증가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증가하는데 여기가 x절편이 아니잖아요. 이 점에서 마이너스 1에서 기울기가 얼마가 돼야 된다? 2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올라가는 거죠. 즉 여기는 극대가 아닙니다. 2차 함수 얘가 직선이니까 도함수는 2차 함수지만 여기가 위로 볼록이 되는 여기가 꼭지점이 아니라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즉 x 이꼴 마이너스 1에서의 바로 좌미분계수가 얼마가 되는 거다? 얘가 바로 2가 되는 것입니다. 2. 요 기울기가 2가 되는 거예요. 왜?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2니까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2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서 여기는 y꼴 2죠. 그럼 어떻게 올라가야 됩니까? y꼴 2니까 여기도 계속 증가하잖아요. 그럼 일정하게 증가하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무엇이 그려진다? 직선이 그려지는 거죠. 그런데 y꼴 2, y꼴 동함수가 y꼴 2니까 원래 함수는 y꼴 2x겠죠. 그러니까 좌미분계수가 2니까 우미분계수도 2가 되면서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x 이꼴 1에서도 바로 좌미분계수가 2가 되니까 우미분계수가 2가 되면서 이번에는 y 이꼴 2x니까 계속 기울기가 커지죠. 그죠? 따라서 또다시 증가하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 증가하려면 여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2가 되면서 증가해야 되니까 그래프가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fx의 그래프는 바로 이 점에 대해서 뭐가 된다? 바로 점대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f는 0에서 함수값 1이죠. 즉 여기가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점이 바로 0,0이 아니니까 바로 원점 대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0,1 대칭에 대한 점대칭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 fx의 그래프를 그려두었는데 마이너스 2에서 2까지거든요. 정적분 값이.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니까 결론적으로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2면 이 빨간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보면서 생각해야 되니까 X축을 결정하면 여기가 지금 얼마입니까? 바로 Y 꼴 1이잖아요. 그러면 아래쪽에 있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는 얼마겠어? 이놈의 기울기가 지금 얼마죠? 2잖아요. 2니까 요게 한 칸 차이가 2가 되려면 여기 마이너스 1에 대한 함수 값은 얼마가 되야 된다? 바로 2가 되기 위해서 여기가 바로 y 값이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대수적으로 푼다면 x 이꼴 마이너스 1에서 좌극한도 마이너스 1, 우극한도 뭐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런 걸 체크하면서 마찬가지로 x 이꼴 1에서도 우리가 연속 함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좌극한과 우극한이 얼마가 되야 된다? 여기는 그러면 기울기가 2니까 한 칸 갈 때 두 칸 정가려면 여기는 y 값이 얼마가 된다? 바로 3이 되는 거죠. 따라서 좌극한도 3, 우극한도 3이 되는 걸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결정할 수 있나요? x축을 결정할 수 있죠. 도함수를 가지고 원함수를 그리면 x축은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0,1이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1,1이 있으니까 바로 x축은 여기가 바로 무슨 축이 되어야 된다? x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여기가 x축이 되어야 되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죠? 여기가 x축이 되어야 되고, 여기가 원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에서 2까지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나 결론적으로 요 부분, 요 부분의 정적분 값과 이 부분의 정적분 값을 찾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자, 따라서 우리는 구간을 나눌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까지는 요 함수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는 요 직선이 되는 거고 1에서 2까지는 요 함수가 되는 거니까 우리는 각각의 함수를 알아내 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곡선은 어떻게 될까요? 요 함수 자체는 원래 도함수가 마이너스 2x니까 얘는 y 꼴 마이너스 x 제곱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런데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여기에서 연속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적분상수는 0이겠네요. 그죠? y 꼴 마이너스 x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이 직선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얘가 2니까 기울기가 2니까 y 꼴 2x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를 지나야 된다? 0,1을 지나야 되니까 바로 y절편이 1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 직선은요. 이 곡선은 얘가 y꼴 2x였으니까 얘는 y꼴 x제곱이 되어야 되고 자, 얼마? 1,3을 지나야 되죠. 1,3을 지나야 되는 요즘이 1,3이잖아요. 왜? 연속 함수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상수는 2가 되겠네요. 자, 요 함수 자체를 구간별로 우리가 체크해 놓았으니까 자, 전체 인테그랄 마이너스 2에서 2까지의 fx dx 값은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까지는 요 곡선이니까 y꼴 마이너스 x 제곱을 바로 뭐 하면 된다? 정적분 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 얼마까지죠? 1까지죠. 1까지는 y꼴 2x 플러스 1. 이 직선을 뭐 하면 된다? 정적분 하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1에서 2까지는 또다시 y꼴 x제곱 플러스 3을 무엇 하면 되겠다? 정적분 하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우리가 적정분을 취해서 넓이만 찾으면 되니까,
정적분 값만 찾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x 세제곱이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까지. 자, 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 아래 끝과 위 끝이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반대죠. 그러면 우함수, 기함수 스키를 써먹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2x는 없다고 보면 되고요. 어떻게 처리한다? 얘를 0으로 만들어주고, 맞나요? 몇 배 쳐주면 되겠다? 2배 쳐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얘가 1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래 끝이 0에서 1까지면 요 바로 구간의 길이에다가 1을 곱해주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1이 되고요. 따라서 1의 2배니까 2가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요 구간의 직사각형의 바로 넓이가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1 곱하기 2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요. x제곱은 뭐가 되죠? 3분의 x 세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3은 3x가 되니까 2를 넣는 값에서 2를 넣는 값을 빼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을 묶고 내버릴까요? 내버리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맞죠? 그리고 플러스 2에다가 자 3분의 1에 2를 대입하면 얼마가 되죠? 8이 되죠. 2의 세제곱이니까 3분의 8 맞나요? 그리고 2를 대입하면 6이죠. 여기에서 1을 대입한 값을 빼면 되니까 3분의 1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자, 부호 조심. 여기가 플러스 8이니까 7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7. 그리고 플러스 2가 되고요. 3분의 8과 마이너스 3분의 2는 플러스 3분의 7이네요. 그리고 플러스 6과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여기가 잠깐만요. 여기가 2를 대입하면 3분의 2의 세제곱 바로 8이 되고 여기가 아, 선생님이 여기를 지금 잘못 적었죠. 여기가 플러스 3이 아니죠. 미안합니다. 여기가 플러스 3이 아니라 자, 고칠게요. 선생님이 잘못 보고 적었습니다. 지금 여기가 플러스 2죠. x제곱 플러스 2입니다. 여기 실수했네요. 그럼 여기는 2x가 돼야 되죠. 그럼 2를 대입하면 여기가 플러스 4가 되고 1을 대입하면 플러스 2. 자, 이 부분을 고쳐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럼 3분의 8에서 3분의 1을 빼면 3분의 7이고 4에서 2를 빼야 되니까 이 부분이 4에서 2를 뺐으니까 2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7 플러스 3분의 7이 없어지면 최종적으로 정적분 값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얘가 아래 끝과 윗끝이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반대인데 fx는 fx 자체가 구간별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함수, 기함수 스키는 써먹을 수가 없지만 요 식을 계산할 때는 요 부분을 계산할 때는 우함수, 기함수를 써먹어도 되겠네요. 아시겠나요? 자, 그리고 요 함수 자체가 x제곱 플러스 2였는데 3으로 잘못 표기해서 조금 오류가 있었는데 다시 수정하면 4라는 정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대수적으로 풀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절대값 그래프도 복습 차원으로 하면서 한번 이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절대값 두 개짜리에 1차 함수에 바로 플러스가 연결되어 있으면 그 모양 자체가 바로 바게스 모양이라는 거 하나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959번입니다. 자, 이 3차 방정식의 실근 중 가장 작은 근을 알파, 가장 큰 근을 베타라고 하자고 했습니다. 자, 그럴 때 다음 정적분 값을 구해달라고 하죠. 자, 그럼 우리는 이 적분 구간이 아래 끝이 알파, 위 끝이 베타니까 알파와 베타를 구해 봅시다. 그런데 이 근을 구하려고 했더니 이 근이 우리가 직접 인수분해를 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직접 x의 근을 구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방정식에서 근을 구할 수만 있다면 이 정제공 값은 쉽게 처리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근을 구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맞죠? 인수분해가 되질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알파와 베타가 어느 정도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천상 이 비적분 함수에 절대값이 붙어 있기 때문에 또 구간별로 나누어진다면 구간별로 나누어서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이 방정식의 실근을 찾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니까 y꼴 이 3차 함수와 y꼴 0이라는 이 x축과의 교점이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이 방정식의 근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3차 함수를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기 위해서 도함수를 직접 구해보면 도함수는 간단하게 3x 제곱 마이너스 3 이꼴 0이 되겠네요. 그죠? 자, 따라서 3으로 묶어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꼴 0이 되어서 이 3차 함수는 도함수가 0이 되는 바로 이 x값이 두 개 존재하므로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극대값과 극소값이 존재하는 오른쪽 끝이 위로 올라가는 이런 함수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0이 되는 지점이 누구와 누구다? 바로 마이너스 1과 1이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이 근을 찾아야 되니까, 근을 찾아야 되는데, 자, 이 근을 찾는다는 말은 X축의 위치를 우리가 지금 알아내야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우리는 무엇도, 극값도 조사해 보자는 거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요, 극대값이 마이너스 1 플러스 3 플러스 1이 되어서 이 극대점의 바로 y좌표가 바로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거고요. 자, 극소점은요, x자리에 1을 대입하면 1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 되니까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죠? 여기가 바로 y값이, 극소값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극대극소의 x좌표와 y좌표를 모두 다 아니까 무엇 또한 알 수가 있다? 바로 변곡점의 좌표도 알 수가 있죠. 변곡점은 극대와 극소의 중점이 되니까 바로 여기가 바로 뭐가 된다? y축이 될 수밖에 없고 자, 이때의 함수값은 0을 대입하면 되고 1이죠. 아니면 3과 마이너스 1의 중점이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바로 x축은 어디에서 이 변곡점 y좌표보다는 낮고 극소보다는 높고 여기가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된다? 바로 x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렇게 우리는 x축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이 x축과의 교점이 바로 무엇이 됩니까? 이 방정식에 바로 뭐가 된다? 근이 되니까 가장 작은 것 여기가 바로 뭐가 된다? 알파가 되고 여기가 바로 뭐가 된다? 베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 알파는요,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요. 마이너스 1보다는 작고, 이 베타는 1보다는 크겠네요. 그죠? 1보다는 큽니다. 맞죠? 자, 그런데 극대와 극소를 아니까 우리는 X축과 평행한 무엇을 그어줄 수 있다? 평행한 접선 두 개를 한번 그려봅시다. 평행한 접선 두 개를 그려보면 바로 무엇이 승리한다?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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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승리하죠. 자, 그러면 여기가 바로 무엇이 됩니까? 평행 접선을 껐으니까 교점이 되고 여기가 접점, 변곡점, 접점, 교점이 되죠. 그러면 요게 지금 한 칸이잖아요. 그죠? 한 칸씩 되니까 결론적으로 요 좌표는 얼마가 된다? 바로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 좌표는 얼마가 되어야 된다? 여기에 1이니까 2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말은 이 알파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존재한다? 마이너스 2와 크게 잡아서 마이너스 1 사이에 알파가 존재할 것이고 베타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존재한다? 바로 1과 2 사이에 존재한다는 그 알파와 베타 값은 모르지만 그 존재하는 범위는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 범위를 알았는데, 자, 그림을 조금 예쁜 그림을 갖고 와볼게요.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예쁜 그림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알파가 지금 어디다? 알파가 여기잖아요. 알파가 여기고, 베타가 여기입니다. 베타가 여기인데, 지금 물어보는 것은 x제곱 마이너스 1의 절대값 그래프죠. 그것을 알파에서 베타까지 정적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y 꼴 x제곱 마이너스 1의 그래프를 그려서 아래쪽을 위쪽으로 접어 올리면 되겠죠. 그럼 얘의 꼭지점이 원래는 0, 마이너스 1이니까 이 점이 바로 꼭지점이며, 자, 최대값이 최고 차이 계속 1이니까 한 칸 가면 한 칸 간다. 즉 x절편이 누구가 누구다? 1과 마이너스 1이죠. 이 두 점을 또 지나야 되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가고, 맞죠? 또 맞나요? 이렇게 올라가고 또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맞나요? 자, 그런데 물어보는 것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알파에서 베타까지의 부분에 바로 무엇을 바로 정적분 값을 구해달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 아래쪽 부분을 뭐 해야 된다? 위쪽으로 접 올려야 되죠. 그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되겠나요? 그럼 여기가 바로 알파니까 알파에 해당하는 요 부분, 요 부분에 바로 정적분각과 여기 이 부분과 그리고 1에서 베타, 1에서 베타까지죠. 그죠? 베타는 여기까지잖아요. 그죠? 여기 부분에 바로 정적분값을 모두 다 더해주면 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정적분 값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알파에서 마이너스 1까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1에서 어디까지, 요 베타까지의 정적분 값을 계산해 주면 되겠죠. 되겠나요? 자, 그러면 알파에서 마이너스 1까지는 원래 이 그래프를 그대로 정적분하면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1을 정적분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접어 올라갔죠. 접어 올라갔으니까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는 접어 올라갔으니까 마이너스를 달아줘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을 정적분하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1에서 베타까지는 자, 원래 그래프죠. 바로 x제곱 마이너스 1을 뭐 하면 되겠다? 정적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 가운데 있는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1과 1이니까 우함수, 기함수를 스킬을 써도 되겠지만, 써도 되겠지만, 이 넓이를 구하면 되겠죠. 넓이. 왜냐하면 바로 원래 요 함수와 바로 무엇과 바로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6분의 3이죠. 자, 1과 마이너스 1의 차는 2니까 2의 세제곱 맞나요? 바로 요 두 점, x축과의 교점이죠. 그죠? 세제곱에 곱하기, 자, 최고 차항에서의 절대값이 1이 됩니다. 따라서 요 값은 6분의 8, 얼마가 된다? 3분의 4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겠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뭘 이용해 줘도 되겠다. 뭐 그냥 적분해도 되지만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만드니까 우함수, 기함수 스킬을 이용해도 되겠죠. 자, 둘 다 뭐 무엇입니까? 우함수가 되니까 얘를 0으로 만들고 2배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앞에 부분은요, 어떻게 됩니까? x제곱은 3분의 x 세제곱.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x죠. 자, 마이너스 1을 넣는 값에서 알파를 넣는 값을 빼주면 되고요. 자, 그리고 플러스가 되겠죠. 자, 뒤에 부분은 어떻게 된다? 3분의 x 세제곱에 똑같이 마이너스 x가 되겠죠. 여기는 베타를 넣어준 값에서 1을 넣어준 값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차근차근 대입해 보면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거에서 알파를 넣고 그리고 여기 가운데는 3분의 4가 되겠죠. 그리고 뒤에 보면은 베타를 넣은 값에서 1을 넣은 값을 빼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3분의 1에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는 3분의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베타를 대입하면 3분의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죠. 자, 1을 대입하면 얼마나 됩니까? 3분의 1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요 부분과 요 부분을 먼저 처리해 보면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이니까 3분의 2죠. 3분의 2. 얘가 3분의 2예요.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인데 마이너스니까 얘도 3분의 2죠.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넓이는 사실 요게 3분의 요 넓이가 요 두 개인데 그죠? 요 부분까지는 똑같다는 거. 그러면 3분의 4가 되겠죠. 3분의 4와 두 개 더하면 3분의 4와 3분의 4를 더하면 얼마가 되겠다? 3분의 4 더하기 3분의 4, 3분의 8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알파와 베타를 모르잖아요. 이거죠?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이 부분을 통분해 볼게요. 3분의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플러스 3분의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3베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고1 때부터 많이 했지만 이 방정식의 근이죠. x가 알파고 x가 베타잖아요. 그러면 그는 태초의 그는 뭐 하면 이 방정식에 뭘 하면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죠. 따라서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1은 0을 만족하죠. 마찬가지로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3베타 플러스 1도 만족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보면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3베타가 나오죠.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가 다른 말로 마이너스 1이고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3베타가 무엇이다? 마이너스 1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얘를 무엇으로? 마이너스 1로 바꾸어 줘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돼버리고 얘가 마이너스가 돼버리니까 요 값 자체가 무엇이 된다? 바로 0이 돼버리네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남는 것은 3분의 8이 이 바로 정적분 값의 값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 알파와 베타를 직접 못 구하기 때문에 알파와 베타의 위치를 알아내야지 이 정적분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이 3차 방정식의 근은 모르지만 알파, 베타는 모르지만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알파와 베타의 위치를 파악함으로써 이 이차함수의 절대값의 정적분을 구할 수가 있고 알파, 베타를 직접 구할 수는 없지만 바로 방정식의 그림으로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우리 고1 때 공통수학 원에서도 많이 했잖아요. 그죠? 이 식 자체가 하나 있는 거와 똑같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서 적용만 해주면 쉽게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960번입니다. 자, 함수 fx가 주어졌고요. 자, 이 직선 바로 y절편이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기울기 m에 따라서 달라지는 직선이죠. 자, 이 두 함수가 그래프가 만나지 않도록 하는 이 직선의 기울기 m 값의 범위를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먼저 이 함수 fx를 한번 보세요. 지금 분명히 함수 fx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아래 끝이 상수고 윗 끝이 변수가 아닌 바로 상수죠. 상수와 상수의 정적분은 우리가 정적분 값은 상수로 나온다고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럴 때는 여기가 적분 변수가 t이기 때문에 t에 대한 함수로만 되어 있을 때는 이 정적분 값은 숫자 값으로, 즉 상수가 나오죠. 그런데 이 적분 변수 안에 x라는 문자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상수값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 한번 이 부정적분을 하나 구해서 t 자리에 2를 넣는 값에서 0을 넣는 값을 빼잖아요. 그럼 이 x는 살아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함수가 바로 x에 대한 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적분이 아래 끝이 상수, 위 끝이 상수면 전체가 상수가 되지만 여기는 피적분 함수에 적분 변수 t가 아닌 다른 문자 x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는 무엇이 된다? 바로 fx 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가 0과 2 사이에서의 정적분 값을 생각해 주면 되죠. 그러면 지금 적분 변수가 누구죠? t잖아요. 적분 변수가 t일 때 이 함수 y 꼴 t 마이너스 x로 봤을 때는 여기에서는 이 t가 바로 뭐가 된다?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x는 여기서 뭐다? 숫자입니다. 그래프로 바라볼 때는 t가 변수고 x가 숫자가 되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 y꼴 절대값 x-3이잖아요. 그럼 이 그래프를 그릴 때는 얘를 0으로 놓는 x값이죠. 그 값을 기준으로 우리가 V자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x는 이 식으로 말한다면 숫자 3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 있는 t가 바로 x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래프는 절대값을 0으로 만드는 x값이 아니라 절대값을 0으로 만드는 바로 t값이죠. 바로 t가 얼마다? x라는 것입니다. t가 x를 기준으로 바로 x보다 크거나 같은 쪽, x보다 작은 쪽의 그래프를 그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값 그래프니까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잖아요. 그죠? 바로 V자 형태가 되는 거고, 거기 꺾이는 지점의 이 위치가 바로 무엇이 된다? X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가 바로 T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함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Y 꼴 T가 X보다 큰 쪽이니까 그대로 나오니까 바로 T-X가 되겠죠. 그 말은 기울기가 1이고 바로 x절편이 x라는 거죠. y절편이 마이너스 x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쪽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나요? 이쪽 그래프는 y꼴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까 마이너스 t에 플러스 x가 되겠죠. 따라서 기울기가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고 바로 x절편이 x, y절편도 x인 직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x가 지금 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적분 구간이 0에서 2까지인 거예요. 그럼 0이 도대체 어디 있나요? 0이 x보다 작을 수도 있고 0이 x보다 클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구간으로 나누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이 x 값이 만약에 0보다 작다고 생각해 보세요. x가 0보다 작다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0에서 2까지 요 바로 뭐다? 정적분 값이 바로 fx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적어 본다면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 꼴은 어디에 들어가도 절대값에서는 상관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fx는 인테그랄 0에서 2까지의 바로 이 함수 t-x를 뭐 한다? 적분해 주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얘의 한 부정적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t니까 t제곱이 되고요. 2로 나누면 되겠죠. 자, x는 상수니까 마이너스 xt로 표현하면 되겠죠. 상수의 부정적분은 적분 변수와 곱해주면 되니까 2를 넣는 값에서 0을 넣는 값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2를 넣어버리면 0은 0이 돼요. t 자리에 0을 넣는 거죠. 맞죠? 0이 되고 t 자리에 2를 대입하면 얘가 2의 제곱 4가 되니까 2가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t자리 2를 넣으면 마이너스 2x 맞나요? 마이너스 2x에 2분의 4 플러스 2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서는 우리가 fx를 누구를 그려주면 된다. 바로 이 1차 함수 적 직선을 그려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번에는요, 0이
자, 점점 더 커진다면 똑같이 이 형태지만 0이 x보다 왼쪽에 있으면서 여기가 0이고 예를 들어 여기가 2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습니까? 요 부분의 정적분 값이 바로 fx가 된다. 즉 x가 0과 2 사이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x가 0과 2 사이에 있어요. 그러면 이 fx는 인테그랄 0에서 누구까지 x까지는 마이너스 t 플러스 x를 뭐한다? 정적분해주고 구간별로 나누어야 되니까 x에서 누구까지는 2까지는 t 마이너스 x를 바로 정적분해주면 된다는 거죠. 되겠나요?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t 제곱에 바로 xt가 될 것이고 여기에 x를 넣는 값에서 0을 넣는 값을 빼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에 여기는 2분의 t제곱에 마이너스 xt죠. 여기에 2를 넣는 값에서 x 넣는 값을 빼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시면 자, 위끝 대입에서 아래끝 대입을 빼고 그리고 플러스에 위끝 대입에서 아래끝 대입한 것을 빼준다 그랬죠. 자, x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마이너스 t자리 x가 들어가죠. t자리 x가 들어갑니다. 요렇게. 맞나요? 0을 넣으면 0이죠. 2를 넣으면 4 마이너스 2x가 되고요. x를 넣으면 2분의 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식을 한번 정리해 보면, 자, x제곱만 찾아보면요. 여기가 x제곱이 되죠. 2분의 2x제곱이니까.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x제곱이니까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여기도 2분의 x제곱, 여기도 2분의 x제곱이 되겠죠. 아, 그리고 여기가 2를 대입하면 4니까 약분하면 4가 아니라 여기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 2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또 선생님이 실수했습니다. 2 마이너스 2x예요. 아시겠죠? 따라서 여기 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인데 마이너스라서 플러스 2분의 x제곱 여기에도 2분의 x제곱 2분의 x제곱이니까 2분의 2x제곱이니까 x제곱이 되고요. 자, 1차항은 마이너스 2x 그리고 상수항이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0과 2 사이에서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의 그래프를 그려달라는 거죠. 0과 2 사이에서는 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그러면 2까지도 x보다 작다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라고 해보세요. 그럼 이 부분이 되겠죠, 그죠? 자, 따라서 이번에는 x가 2보다 크단 말입니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까요? 자, 여기에도 이 꼴을 붙여줘도 상관이 없어요. 왜? 절대값이니까.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구합니까? 바로 0에서 2까지의 마이너스 t 플러스 x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fx는 인테그랄 0에서 2까지의 마이너스 t 플러스 x만 적분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죠? 자, 마이너스 2분의 바로 t제곱에 플러스 xt가 되고 누구 는 값에서 2는 값에서 0는 값을 빼면 되니까 0은 0이 되니까 2를 대입하면 이게 먼저 t자리 2를 넣으면 2x가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4가 되어서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는 바로 fx가 무엇이 된다? 바로 2x-2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fx가 바로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즉, 0보다 작을 때는 이 직선, 0과 2 사이에서는 2차 함수가 되고요. 그리고 2보다 큰 쪽에서는 fx가 또다시 직선이 되는 거예요.
자,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얘는 기울기가 2니까 서로 어떻게 되겠다? 바로 대칭 관계에 있겠네요. 그리고 이 이차 함수는 꼭지점의 x좌표가 얼마입니까? 바로 1이 되겠죠. 그죠? 자, 이를 기준으로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요. 자, 다음과 같이 fx 그래프만 먼저 보세요. 자, 먼저 0과 2 사이부터 볼게요. 0과 2 사이에서는 자, 얘가 꼭지점의 좌표가 1이죠. x 이고 1이 꼭지점이고요. 1을 대입하면 y 좌표도 3-2가 되어서 1을 대입하면 개수들의 합이니까 1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입니다. 아래로 볼록. 그런데 범위가 0과 2니까 0을 대입하면 2니까 0에서 함수값이 2면 바로 2에서 한 칸 차이니까 2에서도 함수값이 얼마가 된다? 2가 되겠죠. 왜? 이 그래프는 바로 x 이꼴 1 대칭이니까. 그래서 0과 2 사이에서의 그래프가 바로 요 2차 함수인 거예요. 됐나요? 자, 그리고 0보다 작은 쪽에서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죠. 자, 0을 대입하면 2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요 직선의 기울기, 요 기울기가 바로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요 직선이 바로 뭐가 된다? 바로 y꼴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되고 이쪽은 2보다 큰 쪽이니까 2x 마이너스 2 맞나요? 2를 대입하면 4 마이너스 2니까 2가 되어서 연속 함수 그래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는 y꼴 바로 2x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해서 fx를 그려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그래프와 y꼴 mx-4분의 1이죠. 그럼 이 직선은 바로 y절편이 얼마입니까? 바로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이 점을 지나는 이 직선인데 이 fx와 이 직선이 만나지 말라고 하죠. 그러면 기울기가 음의 무한대가 되어버리면 이 직선과 만나게 되니까 이 부분과 만나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이 직선, 요 직선 자체가 기울기가 얼마가 되면 되겠다? 얘와 뭐 하면 되겠다? 평행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만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바로 기울기가 가장 작을 때가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이 직선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는 이 fx가 절대로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나지 않죠. 만나지 않다가 어떻게 그려질 때? 바로 이렇게 그려질 때, 즉 접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한 점에서 만나고 더 기울어져도 만나잖아요, 그죠? 맞죠? 따라서 언제까지? 접할 때까지를 찾아보면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누구와 누가 접할 때겠습니까? 여기가 1,1이고 2,2니까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이 직선이 누구나 이 2차 함수와 접할 때까지의 바로 이 기울기를 찾아주면 되는 거죠. 요 기울기. 그러면 굳이 미분할 필요 없고 2차 함수와 직선과에 바로 접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2차 함수가 무엇입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죠. 저 y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와 누구랑 y꼴 mx 마이너스 4분의 1과 뭐 할 때? 접할 때를 조사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차와 1차에 접하는 거니까 바로 연립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랑 mx 마이너스 4분의 1과 연립을 취하면 이놈이 바로 무엇을 가질 때다? 중근을 가질 때, 중근, 접할 때니까. 그럼 판별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이 항에서 정리하면 x제곱에 마이너스 2배가 되고 mx가 마이너스 mx가 되니까 플러스 mx로 표현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4분의 1이나 플러스 4분의 1이 되니까 2가 4분의 8이니까 4분의 9 이꼴 0이 바로 d 이꼴 뭐가 되면 된다? 0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d는 b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제곱해봤자 플러스죠. 2 플러스 m의 제곱 b제곱 마이너스 4 a가 1이죠. c는 4분의 9입니다. 얘가 0이 되는 n값을 찾아주면 되니까 요렇게 약분해보면 마이너스 9가 되어서 n 플러스 2로 고칠까요?
이놈의 제곱이 얼마 된다? 9가 된다. 그러면 n 플러스 2는 3이 되어도 되고 마이너스 3이 되어도 되겠죠. 그러면 m은 이항하면 1이 되거나 또는 2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5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런데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양수죠. 따라서 이 직선의 기울기가 1이 되고 마이너스 5라는 것은 얘가 이렇게 이차 함수로 그려졌을 때 이 직선과 이 직선과 이 점을 지난 직선과 이 이차 함수와 이렇게 접하는 이 상태의 바로 기울기가 얼마다? 마이너스 5가 되는데 이 그래프는 해당이 되지 않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5가 되지 않아서 1일 때 바로 뭐 한다? 접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울기가 1일 때는 접하니까 교점이 발생하죠. 교점이 발생하니까 여기에 이 꼴이 빠졌는 거예요. 그러므로 m의 범위는 얼마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아버리면 여기 있는 y꼴 마이너스 2x 플러스 2와 만나게 되니까 마이너스 2부터 만나지 않죠. 그보다 크면서 누구보다 1보다는 작아야 되죠. 1일 때는 접해버려서 접점이 나오기 때문에 교점이 하나 발생하니까 그래프가 만나지 않으려면 1보다 작아야 되죠. 여기는 이 꼴이 빠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마이너스 2가 알파가 되고 1이 베타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1에서 마이너스 2를 빼면 되니까 최종 정답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굳이 여기에서 기울기 1을 찾을 때 바로 우리가 미분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미분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무엇을 두고 바로 접점의 좌표를 두고 0, 마이너스 4분의 1과 이 점과의 평균 변화율이 바로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는 것을 이용해도 m의 값은 1이 나올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이 fx를 바라볼 때 아래 끝이 상수고 위 끝이 상수라서 상수가 아니라 피적분 함수가 적분 변수가 t니까 t에 대한 함수면 이 x는 이 정적분에서는 바로 뭐가 된다? 피적분 함수로 봤을 때는 상수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0과 2가 이 x를 기준으로 0과 2가 어디에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이 함수 fx는 구간별 함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조금 어려운 문제지만 이 문제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해석하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